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조하나입니다. 오늘은 더욱더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면서 미스터 복구 왕을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주인공이 탄생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다시피 우리 목요일의 멤버 허반석 위원님이 이 고장난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수리를 맞춰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2부를 책임져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가님과 허반석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오긴 했는데 어찌 보면 목요일 팀이 약간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를 모두 복구를 시켜주셔서 이걸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포트 충전소에서 1인자가 가려진 건데 왜 이렇게 표정이 뭐랄까요?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으세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폭죽이라도 터트리셔야 좀 놀라셨으려나? 네, 그런 거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막 후 이런 것도 해주고 막 뒤에서 하루 이제 이틀 이제 복구를 한 것도 아니고 영차 열심히 복구를 했는데. 네, 아, 네. 좀 더 대단한 이게 이벤트를 기대를 하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머리도 조금 더 신경 썼는데. 그러셨구나. 아, 근데 저는 마음 같아서 막 이것저것 막 뿌뿌 이런 것도 해주고 싶었는데 부부젤라라도 불고 싶었는데 이게 또 오디오상 문제도 있고 또 저의 힘이 약해가지고 죄송해요, 전문가님. 아, 네, 그리고 복구할 거였으면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러게 말이에요. 예고를 미리 해주셨으면 제가 준비했을 텐데. 암튼 목요일에서 또 이렇게 복구왕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복구왕을 정할지 이야기를 또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일단 오늘 복구왕이 탄생을 했으니까 과연 어떤 종목들로 복구를 모두 시켜주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전문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는데요. 호텔신라와 ISC 그리고 우양 같은 경우는 일찍이 수익을 빠르게 챙겼던 종목들입니다. 포트폴리오 운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주셨는데 다음으로 보이는 CJ제일제당이 현재 15% 비중에 15.25%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삼성 SDI가 또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률 극대화에 나섰습니다. 17.19% 수익이 나면서 복구 금액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채워주었고요. 이마트도 현재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쭉 볼게요. 네, 이마트, 오리온, 그리고 에스코넥, SFA까지 모두 담겨 있는데 모든 종목, 전 종목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포트폴리오 전략을 빠르게 짜주시면서 효율적으로 복구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도 포스코 1차 매수를 완료를 한 뒤에 종목에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요. 두산바켓도 최근까지도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도 수익을 일찍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가 다시 들어왔죠. 포스코 현재 담겨 있고요. KB금융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그 뒤로도 LX세미콘, 두산바켓 다시 좀 재수에 들어가면서 다시 매수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보고 왔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포트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좀 히스토리가 쭉 보이는 부분인데요. 오늘 복구를 완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무료 강의를, 무료 방송을 또 해주실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무료 방송은 함부로 들어올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선택된 분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자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제 쳐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무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둘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복구왕으로 꼽히셨으니까 이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방송에서 살짝만 스포를 해주신다면 위원님 어떤 이야기 위주로 해주실까요? 네,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이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라고 제가 이제 슬로건을 정해서 서울경제방송에서 함께 방송도 진행을 하고 리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매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될까, 언제 사야 될까, 늘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장중에 급하게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크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안전한 수익이라고 한다면 오늘 포트폴리오를 주유소 포트폴리오지만 보신다 하더라도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삼성 SDI 그렇고요, 이마트 그렇고요, 호텔 신라, 그리고 CJ 제일제당, ISC, 뭐 오리온, 뭐 크고 작고 뭐 너무 이렇게 중소형주로 조금 선택되는 그런 종목들은 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익이라는 부분들은 뭔가 기업의 계속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기업들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먼저 해보고 끝으로 이익이 나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시는데 이 기업이 미래 준비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하고 있는가를 이번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어떻게 그 순간에 매수를 할 수 있었는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이벤트 이벤트죠? 내용은 네. 참여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했던 종목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약속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얼마만큼 참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벤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 이벤트를 함께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역시 서울경제TV 공식 스윗남답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노래를 하거나 그런 이벤트는 아니니까요. 네. 왜 노래도 해주실 수 있지 네. 않나요? 괜찮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댓글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방송 1주년이랑도 또 겹쳐서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허반석 위원님 굉장히 긴장 많이 하셨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네. 근데 지금 1주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다른 위원님들, 쟁쟁한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또 이렇게 빠르게 또 복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팬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1년 전에 방송할 때는 앵커님 눈도 못 마주쳤죠. 괜찮아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 춤도 춰주세요. 뭐 이런 거 댓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부러 안 보시는 거죠? 춤은 제가 현대로템이 3만 원. 네. 네, 맞다, 춤을 추겠다는 기억나네요.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다시 한번 제가 또 약속을 하는 게 돼가지고 네. 3만 원이 가면이라는 전제가 꼭 붙어 지금 있습니다. 많은 약속을 뿌려놓으셔가지고 지금 거둬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1주년 기념 및 그리고 복구 기념으로 포트폴리오 복구 기념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불어 그 안에 선물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샵 0082번 문자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허반석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 안내를 해드리겠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종목 진품 명품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위원님들의 감정서를 새롭게 받아볼 수 있을지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상하프로테크, 그리고 LG이노텍,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 올라왔고요.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한미사이언스, TSE, 그리고 IS동서, 한우시스템, 현대모비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왔네요. 굵직한 종목들도 보이고 자잘한 종목들도 보이고요. 자, 첫 번째 감정을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카카오가 올라왔네요.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카카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CJ 제일제당 이마트를 제가 지난해 연말
2월 24일 방송에서 찝었던 4가지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100% 비중으로 담아놨으면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연초 대비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는 연초 대비 약 7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가 리레이팅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지없이 차트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IPO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도 이제 다시 현실화되는 모습인데 대개 지주사들은 자회사들이 분할을 하거나 상장을 하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카카오에도 적용이 될지 일부분은 변곡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한 가지는 좀 열어두고 앞으로 향후 대응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쇼핑과 광고 그리고 이제는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도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약 한 두어 달 전 제가 아침 방송에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진행할 때 보험 업종을 다루면서 카카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중심으로 국내 최초 핀테크 디지털 손해보험사 지위를 카카오가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은 선물하기가 위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제는 보험 관련된 것도 서로 선물을 해줄 수도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 얼마나 간편한 세상이 열리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라는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엔 자리를 잡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 사용자가 늘어난 것을 토대로 어떻게 이익을 발생시킬 것인가. 사업 다각화와 구체화. 그것이 완성된 모습으로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가 15만 9,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약 13만 원 언저리가 목표가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리포트를 통해서 좀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미 훌쩍 16만 원을 넘어 고가 기준으로는 17만 3천 원까지도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적어도 18만 원은 터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종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보다 더한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원, 18만 4천 원, 19만 원, 20만 원에 대한 리포트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심에는 결국엔 이익,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출액도 올해 36% 증가, 내년도 25% 증가, 후년도도 20% 증가, 영업이익은 올해 73% 증가, 내년도 47%, 후년도 30% 증가, 당기순이익은 올해 387%, 내년도 24%, 후년도 26%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이나 뭐 쇼핑이나 아니면 보험까지도 얼마만큼의 수익 모델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가 또 한번 퀀텀 점프 또는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여지들이 풍부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뭔가 추천을 드릴 수 없는 그래도 매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5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매수를 하실 때에는 장기로 가져가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중단기로 18만 원은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 구간은 절대적으로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정말 이제는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와서 언제 담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에 대해서 오늘의 복구왕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감정서 함께 보시죠. 네, 이제는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카카오 중기 감정가로서 18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너무나 좋은 주식이고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만 추세 하단에서 매수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두 번씩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감정을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굉장히 굵직한 종목들 많이 나오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로 물량을 좀 보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이 종목의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보는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쪽을 팩트로 보는 쪽이 있고 가격에 관련된 부분에서 고평가 논란과 관련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쪽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CMO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생산 설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CMO 공장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완공이 되면서 생산 능력으로는 지금 이제 글로벌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량도 상당히 양호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매출액을 본다면 뭐 2018년도 연말에 시작할 때 5천억대인데 지금 벌써 이제 1조 한 4천억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은 500억도 시작해서 지금은 올해는 한 4,300억 정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특히 이제 생산 캐파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 CMO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글로벌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좋은데 주가의 흐름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5월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갔다가 이제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역시 이제 고평가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알고 계신 것처럼 상장 때부터 계속해서 고평가 관련된 논란을 좀 가지고 있는데 12개월 PR이 한 145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편집 가격에 대한 PR은 한 237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높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공매도 압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 종목도 5월 달에 한번 차트가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6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뭐 공매도가 5월 달 이후에 이제 재개가 되었고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점을 잡았기 때문에 고점을 잡고 내려왔던 밀렸던 이 시기 6월 달에 아마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유입이 됐던 것 같고 그 추이를 좀 본다면 6월 18일, 20일 요 사이 때 보면 공매도 비중이 거의 17, 15, 20 17%.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가 넘어가면 대형주에서 상당히 큰 부담인데 이때 뭐 20%까지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무조건 이제 지금 현재 주가 단기 주가에 악영향을 봐야 되냐?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공매도의 변화를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사각형 안에서 벌어졌던 이 공매도가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이 공매도했던 가격을 넘어서면 제가 봤을 때 6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매도했던 측에서 공매도 쇼커브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아이디어한 시나리오가 주가가 직전 고점까지 급등을 이어가면서 6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매도했던 세력이 공매도 쇼커브링 하면서 주가가 한층 더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 아마 이제 이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시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줄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개연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좀 보면 대형주들을 관련된 부분에서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이제 전유물처럼 좀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대형주에서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이 보시면 콜핏 시장은 직전 고점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데 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시장이 완연하게 상승 쪽으로 접어들려면 사실 상당한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타개하는 방법은 외국인들이 아마 본인들의 매수 물량과 기관들의 공매도 쇼커브링을 활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그런 기대감을 한번 좀 가져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번 좋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지겠지만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려면 아주 큰 폭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부분은 아마 시간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세 탄력이 한번 붙을 수 있는 관점이 좀 있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펀더멘탈적인 개선 분량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정서 받아보도록 하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가 93만 원 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감정가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감정을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이노텍입니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LG이노텍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은 메타버스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메타버스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제페토가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의 컨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자이언트 스텝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LG이노텍은 이제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를 책임을 지는데 AR, 증강현실을 구현할 때 기술 중에 하나가 TOF 센싱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에 이미 탑재가 되었던 기술인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LG이노텍의 TOF 모듈 센싱 관련된 개발 공급 MOU 체결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TOF 기능이 뭔가를 보면 결국엔 가상현실, 증강현실 구현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촬영이 돼야 되는데 촬영을 할 때에 3D로 촬영이 되거나 그 거리 그리고 심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미세하게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와 물체, 피사체와의 거리, 각도, 심도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특수한 기술 그리고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이 여전히 시세가 좋습니다.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부분들을 따지고 볼 때 이러한 추세선을 2년 또는 3년 정도의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이 기업은 어디서 사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추세선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결국엔 매수를 했을 때 저위험 낮은 위험, 좋은 가격에 이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그 위로 이렇게 상단으로 올려본다면 되돌림 자리라고 부르는 자리들이 조금 형성이 됩니다. 그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부분들이 추세상 이렇게 좀 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고 따박따박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여지없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결국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던 기업이더라라고 좀 읽혀지는 기업들은 이 추세를 쉽게 깨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23%, 영업이익 49%, 당기순이익 171% 증가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우상향하고 있는 양의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다시 한번 이 추세 저점으로 온다 하더라도 추세 바닥에서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흔들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 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카메라, 전장 부품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미래 먹거리로 딱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장 부품 관련해서 수주가 일어나고 그 수주가 확대된다면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리레이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전장 부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현 구간 되돌림 자리라고 하는 차트 상단에 조금 맞아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오늘 약 7% 이상 상승해 주면서
좋은 시세가 나왔고 이 되돌림 자리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은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래 먹거리가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축으로는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전장 부품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가 24만 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정가로는 적어도 28만 원 언저리는 보유자 관점에서 들고 가 보실 만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안전한 가격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종가 기준으로 22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28만 원까지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꾸준하게 들고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주가의 상승의 주역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들 담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향해서 가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굉장히 자세하게 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된 감정서 함께 보시죠. 네, 감정서 LG이노텍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28만 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미래 먹거리가 풍부한 종목입니다.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는 LG이노텍 자세하게 봐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볼까요? 네, IS동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IS동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동서는 예전에 이제 현대건설의 토목사업부에서 분리된 회사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분리가 돼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명을 개명했고 잘 알고 계신 아파트 엘리네뜰을 만들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주로 이제 콘크리트 관련된 제품도 만들고 주택 관련된 부분에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IS동서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5월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갔는데 이 종목은 아마 우리가 올해 건설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IS동서가 아마 건설 업종 내에서 거의 실적이 아마 제 생각에 아마 탑 아니면 두 번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폭 좋아졌는데 반해서 IS동서 같은 경우는 매출액 한 45%, 영업이익도 한 43%, 당기순이익 42%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좀 실적이 좋았던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 2천억대에서 올해 3천억대로 올라서는데 아마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건설주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IS동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금 히팅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마산의 이제 해양 신도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을 지금 소주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회사가 부산의 해상 케이블, 관광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 같이 사업분을 좀 따낸다면 실적은 하반기에 조금 더 큰 폭으로 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이제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이미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급락이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과 관련된 좋았던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관들이 이 종목을 마지막에 끝까지 들어올렸다가 최근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하방 쪽으로 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외국인들도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건설주 중에서는 좀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개인의 압도적인 수급으로 좀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기관들이 매수했던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금은 개인 혼자 이제 단독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가격적인 부분이 정리가 됐고 수급적으로 이제 개인 수급으로 몰리면서 추세는 안타깝지만 이제 좀 하향 쪽으로 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좋기 때문에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하락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모멘텀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 영역이
영위가 되면 주가는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건설주를 탑픽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 중에서 건설주가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선정된 것에 비해서 사실 주가 등락폭은 아직까지는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자재 급락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익 구조가 정리되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주를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건자재 관련된 기업을 사는 게 맞느냐는 조금 더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관망을 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동서 이 건설과 관련돼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자, 감정서 함께 보시죠. 네, IS동서입니다. 감정가로서 62,000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보면요. 네, 감정 가격을 짧게 잡아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깜빡하셨을까 봐 저희가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시청자분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를 했는데요. 오늘 그 복구 금액을 모두 채워드렸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전문가분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했습니다.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포트에 편입이 가능했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자동 제외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저희가 기록을 했고요. 주유소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새로운 편입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포트 복구 후에는 저희 위원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로 전환이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복구 현황을 보면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허반석 위원님께서 복구를 해주신 금액을 현재 보실 수 있는데 평가 잔액을 보면 저희 목표 금액을 훌쩍 넘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막 폭죽을 터트려드리고 부부젤라를 불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래 이렇게 콩그레츠레이션이라고 이게 자막이 나갔는데 일단 다시 한번 복구해 주신 점, 1등으로 복구를 해주신 점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그래서 복구 기념으로 무료 방송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또 허반석 위원님 오늘은 위원님을 위한 날이니까 바로 또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준비해 주신 게 좀 있으시다고? 네. 내일 이제 오후 3시 30분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이라는 제목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참여하셔도 좋고요. 오늘 샵 0082번으로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주셔야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신청을 하셔서 내일 장 딱 마치고 오후 3시 30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복구에 그래도 조금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년 전이죠. 딱 거의 1년 전에 김선현 대표님께서 서울경제TV에 출연을 해보자. 같이 방송에 나가보자. 거의 저의 멱살을 잡고 방송 출연을 하자라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감사의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은 사업이 너무 바빠서 방송 출연을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방송을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편지 한번 보시라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래도 대개 대형주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족반 분들과도 대형 종목 위주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자신 있게 지수가 우상향할 때 계좌의 총 수익률도 우상향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가족방에 계신 분들의 계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꼭 참가 신청하셔서 내일 장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간식도 들고 오셔도 같이 편안하게
시장 이야기도 하고요.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과 관련된 모든 질의응답은 가능하니까요. 함께 오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지금 많은 팬분들도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또 영상 편지까지 준비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저희가 좀 슬프고 감동적인 음악까지 깔아드렸을 텐데, 지금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이제 TV로 박수를 치고 보고 계실 우리 김선윤 위원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방송 안 하셨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위원님?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글자로 정리가 되네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위원님들마다 매매 스타일이나 종목을 보는 눈은 다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허반석 위원님께서 또 1등으로 복구를 하신 점이 굉장히 또 고무적이고 기쁜 점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저희 포트폴리오 규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하고 깐깐하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 안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포트 복구를 빠르게 시켰다는 점이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다가오는 점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진심을 알아봐 주신 팬분들도 그렇고 이 목요일 커플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점에 이제 푹 빠져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어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포맷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허반석 위원님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래도 오늘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들이 2개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투자 포인트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종목들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각각 투자 포인트를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신 허반석 위원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네, 이번 주는 폴더블 폰 섹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전 리포트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셨는지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폴더블 폰 신규 모델이 8월 달 출시 예정입니다. 갤럭시 폴더블 폰 언팩 행사가 8월 3일 열리게 되죠. 그리고 폴더블 폰 하면 이제 대중화가 이루어질지 말지가 이제 폴더블 폰 섹터에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일 언팩 행사, 8월 27일 출시 이 부분에 맞춰서 시세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종목 오늘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네,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주셨고요. 자,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종목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급으로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도 좋았고요. 코로나19가 가는 이 시점에서 또 좋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제 좀 예상을 또 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상당히 심했을 때는 어떻게 되면 비대면 관련된 종목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언택트가 지나가고 컨택트가 왔을 때는 또 컨택트 종목으로도 분류가 좀 될 수 있는 특이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번 1분기 때도 상당히 사상 최대치로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마 이제 제가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 거의 뭐 99%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실적과 관련된 종목에서 좀 주봉을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좀 받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실적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지만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그런 최근의 경향과 일치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각각 하나씩 들어봤고요. 다음에 허반석 위원님 두 번째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55%, 영업이익은 580%,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가 피크인가를 살펴봤을 때 내년도에도 매출액은 51%, 영업이익은 82%, 당기순이익은 65%가 또 끝이 아니고 23년도까지 매출액 18%, 영업이익 42%, 당기순이익 45%, 여전히 40%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도 후년까지 증가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기업은 저렴할 때 차곡차곡 추세 하단에서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두 번째 또 해주셨네요. 이지환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냥 바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최선구 분석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이 최선구 분석과 관련되어서 헬스케어 기구가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실제로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에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이제 비대면 관련된 종목은 좀 분류될 때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컨택트가 되면서 예를 들어 헬스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최근에는 이 업체 제품을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네. 이전에 썼던 제품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어떤 인터페이스나 이 내구성 혹은 사용에 대한 편리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애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과 뭐가 다를까 할 때 실제로 이제 써보신 분들은 그 사용의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제품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좀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체성분 분석기가 관련되어 있는 헬스케어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다가 글로벌하게 좀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품의 침투율은 이제 보통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보고 지금 현재 시야가 어느 정도인지를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의 제품은 지금 글로벌 투영률이 한 5% 내외 정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30% 정도까지는 침투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에 대한 매출액이 한 6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면서 이 종목이 최근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또 한 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에 100원이 모자라가지고 매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프로가 워낙 깐깐하기 때문에 그 10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되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또 다시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워낙 이제 장기 종목이나 중기 시장 종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다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제가 내일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기계 위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위원님. 자세히 나오던가요?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두려워지네요. 알겠습니다. 그 종목이 맞다면 네, 제가 제일 만나볼 것 같네요. 내일 그 제품을. 자, 허반석 의원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볼까요? 네, 공명정대한 서울경제TV는 한 호가 50원 차이에도 포트폴리오 편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폴더블 폰 힌지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지도 종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셔서 몇 가지 종목들이 떠오를 텐데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는 구미 123 공장과 안산 공장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중국 해주와 천진의 공장이 있고요. 베트남 하노이와 박린의 공장이 있고 인도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폴더블 폰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4분기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한데요. 앞으로 언팩 행사와 실제 출시를 통해서 얼마만큼 노트를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이제 품질, 기술 안정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들도 함께 이끌어 가신다면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은 마지막 투자 포인트 뭘까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에서 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도 계속 샀고 차트상으로 좀 위쪽에 보이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이제 35만 주 정도 또 매수를 했는데 6개월간 150만 주 이상 매수를 계속해 나가면서도
차트상 위쪽에서도 계속 이제 매수를 한다는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한 목표 가격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조정을 오랜만에 기간 조정을 좀 강하게 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상승한 이후에 6월 달부터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 또 다시 돌파하는 모습인데, 그 횡보하는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거는 역시 외국인들이 보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목표 가격은 상당히 위쪽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 외국인들이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이전 작년처럼 ETF나 펀드 자금으로 뭉텅이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에 이제 선별적인 대응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선별적인 대응을 하는 액티브 자금이 가장 전형적인 예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수급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액티브 자금의 기간과 외국인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짧게 치고 짧게 빠른, 속도는 빠른 대신 좀 등락이 좀 짧게 나오고요.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은 한 번 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익절할 때까지 좀 강하게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아마도 이제 밀어붙이는 과정의 중간 정도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중기적인 호흡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수익만큼은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3가지씩 모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을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 기대하시는 수익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중기 한 10에서 20% 사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역시 이제 한 40% 이상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뭐 기본 50%, 100%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아직도 이제 계속 보유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좀 중기 이상 호흡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복구왕이 탄생한 만큼 다음 주 우리 주유소도 조금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허반석 위원님의 무료 방송 샵 0082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기쁜 날이니만큼 여러분들 주유소 1, 2부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허반석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주유소 3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